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면접을 잘 보면 이제 합격을 할 걸 미리 안다, 미리 느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좀 달랐습니다. 사실 면접 들어갈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미 합격했어. 합격할 것 같아요. INFP, INPT, 그리고 INTJ. 얘네들은 우리 회사 지원하지 말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INTP거든요. INTP를 대체 왜 지원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약간 수긍이 가기도 해요. 왜냐면 이 타입이 되게 색이 강한 타입이잖아요. 저도 좀 워낙 자기 색깔이 좀 강하다 보니까 면접은 잘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대부분의 경우 면접이라는 게 어떤 튀는 사람보다는 무난한 사람을 뽑으려는 뭐 그런 프로세스다 보니까 좀 IN 들어가는 분들은 좀 불리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면접을 볼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좀 준비를 해서 갑니다. 비장의 카드를. 예를 들어 제가 좀 은행 면접 볼 때 했던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접을 갑니다. 면접을 가서 면접을 봐요. 보고 가서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거 하잖아요. 면접관들이 뭐 할 말 있으세요? 그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딱 손을 딱 들고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손을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품에서 막 뭘 주섬주섬 꺼내요. 재킷 안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주섬주섬 꺼냅니다. 그리고 이걸 벽에 붙이고 PT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한 어떤 은행의 미래, 그리고 은행의 현재, 그리고 은행이 나를 뽑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이제 PT를 만들어 본 거예요. 취업준비생 시절에 이거 만드는데 이틀 걸렸고, 비용은 10,000원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10,000원 들었고, 지금 이거 사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고 15,000원이더라고요.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한번 벽에다가 붙여보고, 붙인 다음에 남은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회사 로고가 너무 커가지고 모자이크로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뗐고요. 일단 뭐 이렇게 붙였어요. 면접 가가지고 붙였고, 그걸 발표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별게 없어요. 이제 은행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 건전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 뭐 경제은행보다도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들어가서 난 이런 걸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앞에는 뭐 뻔한 얘기니까 나는 블로그를 하겠다. 블로그를 해서 개인 브랜딩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영업을 하겠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면 은행이 계속 80%, 90% 비대면 거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엄격한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규제가 어떤 뭐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고객 정보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 절대 완화될 수 없는 영역의 규제들이거든요. 플랫폼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뱅킹이라는 영역에서는 플랫폼 그 자체만으로 차별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차별화된 요인이 콘텐츠라고 저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나는 콘텐츠 영업을 해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나는 재테크 블로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접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비대면 거래 증가, 수익성 악화, 콘텐츠 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굉장히 경청을 하셨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몇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면접 자체가 되게 편안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뭐랄까 이제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잘 못할 거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잘생기지 못했고, 친근한 이미지 아니고, 어차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이미지 못 줄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면접 봤어요. 다 놓고, 나중에 준비한 한 방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접 자체가 사실 되게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의 어떤 장점은 제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되게 쉽게 어필할 수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되게 잘 다루고 또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좀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자기소개서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엑셀 내가 잘합니다. 또는 내가 데이터 분석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스펙의 나열? 이거밖에 안 되는 것보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사실 좀 깎아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헌스마이 PT 요거를 해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와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제가 가진 강점을 그냥 실제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압니다. 그때 면접관들이 얘는 좀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지만 이게 되게 쪽팔림 잠깐이고요. 월급은 이제 10년이 지나도 계속 들어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좀 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취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되게 불공정하고 왜곡됐고 되게 비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왜곡된 시스템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면서 되게 발버둥 치는 이게 되게 취업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괴로웠어요. 내가 나 아닌 다른 무언가 인척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 재능,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 되게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간직하시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갈고 닦냐, 빛낼 거냐, 표현할 수 있을 거냐, 이걸 계속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말과 행동에 독특한 그 아우라 같은 게 깃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30년 남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되게 독특한 존재로서 계속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으로서 남을 수 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직장이 무의미하고 뭐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의 배움과 어떤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요. 여기 현수막 제가 이제 띄워드린 거 마지막에 보면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 거기다 이제 좀 기재해 놓았던 문장이 있어요. 그때 제가 되게 감성적이었나 봐요. 여기다 왜 이런 글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쓴 연금술사 소설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 되게 힘든 과정이지만 그 시간에 걸쳐서 많은 배움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